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결혼 후 급변한 아내로 인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다 지금은 아내 덕분에 사랑하는 애인이 생겨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긁을 때는 정말 너무 얄미웠는데 요즘은 오히려 사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저의 이야기 사연 보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즐거운 인연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와는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아내는 성형을 하기는 했지만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날씬한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날 때부터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적극 구애를 했습니다. 몇 번 구애 후 사귀게 되었고 연인일 때의 아내는 너무나도 착하고 저를 많이 위해줬습니다. 제가 밥을 사면 커피를 사는 건 기본이었고 얼마 되지 않은 자신의 월급을 아껴서 제 옷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옷을 좀 못 입는 편인데 아내는 센스가 있어서 1년 정도 연애 후 아내를 놓치기 싫어서 청혼을 했습니다. 아내의 꿈은 전업주부를 하면서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한 지 꽤 됐었고 그 당시에는 제일 잘 나갈 때라 아내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내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퇴사를 했고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부자는 아니지만 제가 사업 수완이 좀 좋아서 그때 당시 모아놓은 돈도 넉넉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지방인데 그곳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에 가장 넓은 평수를 저 혼자 장만했고 결혼하면서 아내에게 차도 한 대 선물해줬습니다. 아내는 결혼하면서 경제권을 넘기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 자금이 수시로 필요했기 때문에 경제권만은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대신 아파트도 공동명의로 하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용돈과 생활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신혼 때만 해도 아내가 원하는 돈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이 아들이 귀한 편이고 본가 부모님도 아들거리는 시골 분이신데 아들을 하나 낳고 나서는 180도 변했습니다. 아이가 생겨서 드는 돈이 많다며 생활비를 2배로 올렸습니다. 원래도 생활비는 200만원씩 줬는데 400만원은 필요하다며 돈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돈 버는 것은 잘하지만 가족 생활비가 얼마 나가는지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것도 애가 돌 때까지였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서부터는 아내의 지속된 요구에 500만원으로 올려줬습니다. 돈은 많이 줬지만 생활비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돌이 지나자 아내는 너무나도 힘들다며 사람을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아내인데 아들 하나 혼자서 육아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했지만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베이비시터를 알아보는 도중 아내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못 맡기겠다며 근처에 홀로 계신 장모님에게 부탁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봐주는 대가로 한 달에 250만원 드리면 좋겠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인데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주면서 장모님과 함께 육아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몇 마디 더 나눴는데 나중에는 화까지 내면서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며칠 간 적도 있습니다. 어르고 달래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로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이 육아 명목으로 장모님께 매달 25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더 이상 장모님의 양육이 필요하지도 않고 장모님도 집에 오지 않는 날이 오는 날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양육비를 줄이거나 이제는 아내 혼자 양육을 하는 게 어떻냐고 물어봤다가 또 대판 싸웠습니다. 혼자 사시는 장모님이 불쌍하지 않냐며 그냥 자식된 도리로 용돈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제일 치사한 사람이 줬다 뺏는 사람이라며 그동안 들인 돈에 맞춰서 친정엄마가 생활하고 있을 텐데 사업하는 사람이 푼 돈으로 돈돈거린다며 사납게 쏘아댔습니다. 그 당시 모아놓은 돈은 좀 있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이전보다 수익이 반으로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 문제로 며칠간 싸우다가 결국 아내가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했고, 저는 돈 때문에 이혼은 아닌 것 같아서 결국 져주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양육비로 장모님께 주던 250만원은 어느새 용돈이라는 명목이 되었고, 그 싸움 후 몇 달 후부터는 장모님은 저희 집에 거의 오지 않고 돈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내는 결혼 후부터 용돈을 원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월에 100만원씩 원했던 걸 이제는 300만원까지 올렸습니다.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용돈이 필요한지 의문이지만 그래도 사랑한 아내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용돈을 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 때 너무 힘들어서 당분간만 용돈을 줄이자고 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용돈을 아예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아예 잠자리를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졸라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용돈을 끊은 거에 대해 잘못을 빌었고 사업이 안 되니 우선 당분간 100만원씩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전혀 만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100만원을 아내 통장에 입금시켜주는 날에는 제가 앉는 걸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전혀 저에게 안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짜내고 짜내서 200만원을 주고 나자 그래도 한 달에 2-3번은 응해줬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터지고 1년까지는 사업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차츰 괜찮아져서 예전만큼 잘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300만원씩 주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제 요구에 응해줬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현타가 왔지만 그래도 돈을 많이 갖다 주면 좋아하는 아내를 보면서 그나마 만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몇 달이었습니다. 점점 저에게 안기는 횟수가 줄더니 1년 전부터는 아예 저에게 안기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가 차를 바꿀 때가 됐다며 외제차를 원했는데 그게 좀 비싼 차입니다. 코로나가 풀리고 예전처럼 수익은 복구했지만 코로나 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어느 정도 자금을 모아놔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고 하니 아내는 또 짜증을 내면서 급기야 잠자리 거부까지 한 것입니다. 솔직히 무리를 하면 사줄 수도 있는데 돈도 돈이지만 아내의 차 아직 쓸만한 중형차입니다. 아직 10만 킬로도 타지 않았고 차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내가 많이 긁고 받고 다녀서 외관이 정말 안 좋기는 합니다. 아내가 운전을 못해서 비싼 차로 바꿔도 얼마 있다가 받고 긁힐 걸 아는데 예쁜 새 차를 타고 싶은 아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차는 한동안 바꿔줄 생각도 없고 이번에는 아내에게 져주기도 싫었습니다. 차를 안 사주자 아내는 저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했고 집에 가도 밥을 못 얻어먹기 일쑤였습니다. 혼자 라면 끓여 먹는 날이 많아졌고 그래서 그때부터 차라리 밖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갖다 주면서 대접도 못 받는 제가 정말 한심스럽고 병신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용한 이자카야에 가서 혼술을 하고 들어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제가 힘든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제가 오지도 않았는데 아들과 잠에 빠져 삼매경이었고 어떤 날은 며칠간 얼굴도 못 보고 말도 안 한 적도 많아졌습니다. 그나마 사업이 점점 잘 돼서 돈 버는 재미, 그리고 혼술 한 잔 먹고 집에 가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며 사장님과도 안면을 텄습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인 것 같은데 사장님에게 재푸념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습니다. 사장님은 저만큼은 아니지만 자신도 아내 때문에 힘들다며 요즘은 정말 남자가 가장으로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때는 정말 여자들이 살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페미니스트다 뭐다 해서 오히려 남자가 살기 힘든 세상이 왔다며 그래도 아들을 보면서 참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혼자 술을 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들어왔고 자세히 보니 집에 몇 번 찾아왔던 아내가 아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녀를 몇 번 마주치지는 않았었는데 부침성이 좋아 저에게 형부거리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도 이내 저를 알아봤고
그녀도 혼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내 합석을 했습니다. 제가 자주 혼술하러 온다고 하니 자신도 가끔 혼술하러 여기에 왔다며 종종 같이 술을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 후로 몇 번 마주치면서 자연스레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술을 마시러 갈 때는 같이 가자는 정도의 연락을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만남이 잦아질수록 그리고 취할수록 서로의 힘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는 말하지 말라며 부부 생활의 고충을 얘기했고 그녀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도 하고 공감도 해주고 하면서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녀에게 조금씩 호감을 느꼈고 어느 순간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혼의 아픔이 한 번 있는 돌싱녀였습니다. 그녀의 전남편도 제 아내와 마찬가지로 연애 때는 간이며 쓸개며 따빼줄 것 같은 정말 착한 남자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180도 변했고 분노 조절 장애를 의심할 정도로 화가 많고 폭력적이었다고 합니다. 몇 번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어서 몇 년을 살았는데 그래도 달라지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생기기 전에 이혼한 게 다행이라며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냐는 말에 그녀는 웃으면서 남자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혼자 술을 마시러 오겠나면서 몇 달 전에 헤어져서 솔로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녀가 더 예뻐 보였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양쪽에 보조개가 있고 쌍꺼풀이 있는 귀여운 스타일의 여성입니다. 솔직히 아내보다는 예쁘지는 않지만 성형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 정도의 얼굴이면 자연미인 정도에 속하는 얼굴입니다. 키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보통 정도의 키에 여성적인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모도 괜찮은 편이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여성스럽고 게다가 대화가 잘 통하니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를 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랑 나이 차이가 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번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괜히 들이댔다가 아내의 귀에 들어가는 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혹시나 거절을 당하면 다시는 그 가게에서 같이 술을 못 마실 것 같아 망설였습니다. 티나지 않게 그녀에게 주말에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자고 연락을 취했고 처음에 그녀는 일정이 있다며 거절을 했는데 몇 번 연락을 하니 그때부터는 주말에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술 마실 때뿐만 아니라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서로 대화가 통했고 그녀도 저와 대화가 잘 통한다며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이자카야에서 평소처럼 술을 마시다가 우리 둘 다 조금 더 취했고 가게 닫을 시간이 되어서 아쉽게 나왔습니다. 그녀도 저도 술이 조금 부족했고 그녀가 먼저 자신의 집에 가서 간단하게 한 잔 더 하자고 했습니다. 그녀의 집이 이자카야에서 가깝기도 했고 우리 집에 가서 마실 수는 없으니 당연한 이유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맥주 몇 캔과 안주거리를 사들고 그녀의 집에 갔습니다. 집은 방 하나에 거실 하나가 있는 작은 아파트였는데 여자 혼자 살아서 그런지 향기도 좋고 잘 꾸며진 방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도착하자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다며 실내복을 입고 왔는데 집에서 입는 원피스를 입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여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입맞춤을 하게 되었고 서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귀여운 얼굴과는 다르게 정말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를 안는데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녀도 저에게 안기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에게 안길 때 큰 소리를 냈는데 늦은 시간에 옆집에서 들릴까 염려될 정도의 소리였습니다. 그녀를 안고 나서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지만 그래도 집에는 들어가야 했기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제가 들어오지 않아도 관심 없는 듯 그냥 잠에 골아떨어져서 제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술도 깨고 그녀를 안았던 기분이 아직 생생해서 화장실에서 그녀를 떠올리며 스스로 위로를 한 번 더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와는 급속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그녀의 집에 갔고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는 저랑 정말 잘 맞는다며 그녀도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제가 오는 시간만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녀 집을 방문하면 항상 밥을 차려놓고 간단한 맥주나 와인 등을 준비해 놓습니다. 몇 년간 못 얻어먹은 저녁을 얻어먹으니 정말 기쁘기도 하고 일하느라 힘든데 퇴근 후에도 저를 위해 저녁을 하는 그녀를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위해 밥을 차리는 게 너무나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맛있게 먹어주는 게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그런 배려심 넘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녀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그럴 때는 좀 더 강렬하게 그녀를 안아줍니다. 그녀를 만나고 나서부터 사업도 점점 잘 돼서 돈을 괜찮게 벌고 있습니다. 처음에 비싼 가방을 선물해줬는데 그녀는 부담스럽다며 다음부터 이렇게 비싼 선물을 사주면 자기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개념이 넘치는 여성이었습니다. 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향수나 옷 등을 선물해주고는 합니다. 그녀는 작은 선물에도 너무나도 좋아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물론 선물도 부담스러워하기는 하지만 저는 밥도 차려주고 술도 준비해주는 것에 대한 성의 표시라고 하니 그 정도는 받겠다고 좋아했습니다. 평일날은 저녁에서 이른 밤까지 그녀의 집에 있다가 그녀를 안고 집에 돌아옵니다. 주말 중 하루 정도는 사업 핑계를 대고 그녀를 만나서 야외에 나가서 데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녀와 저는 궁합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비스를 받는 것도 그리고 해주는 것도 좋아하는데 아내는 서비스를 받는 것만 좋아하고 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태껏 살면서 정말 몇 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왠지 영상에서 보는 배우들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서비스 받는 건 왜인지 즐겼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안을 때는 왠지 부족한 점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 달랐습니다. 자신이 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저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무지 좋아합니다. 그녀의 생각은 본 게임보다 서로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게 사랑이라며 사랑을 담아서 진심으로 서비스를 해줍니다. 저는 그녀의 서비스만으로도 천국을 맛본 적도 꽤 있습니다. 서비스도 서비스지만 본 게임은 정말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번 안을 때마다 서로 땀 범벅이 될 정도로 격하고 강렬하고 열정적으로 서로를 안습니다. 한 번 안고 나면은 잠깐 잠에 빠질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안고 둘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몇 년 전에 비뇨의학과를 방문해서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임신의 위험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원하는 만큼 제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서로를 안고 있습니다. 그녀와 가끔 1박 2일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여행을 가면 기분도 더 좋고 그녀가 더 사랑스러워 보여서 궁합이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귀여운 외모와는 다르게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스쿠버 다이빙이 너무나도 하고 싶다며 가끔씩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좀 찾아보니 필리핀 쪽으로 가면 강습도 받는데 얼마 들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서 우선 아내에게 핑계를 대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랑 간만에 필리핀 가서 다이빙도 배우고 골프도 치고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제 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내에게 미안해서 대신 100만 원 정도 놓고 가겠다 하니 그건 또 좋아했습니다. 아내의 허락을 받고 그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요즘 모아놓은 돈이 넉넉지 않다며 조금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가서 해보고는 싶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제가 다 될 테니 가자고 했지만 그녀는 제가 돈을 다 내는 건 부담스럽다며 저를 아끼는 눈치입니다.
저는 대신 필리핀 가서 서비스를 많이 해주면 된다고 농담을 했고, 그녀는 서비스는 한국에서도 제가 돈을 안 써도 충분히 더 많이 해줄 수 있다며 웃었습니다. 필리핀에 가자며 지금 그녀를 꼬시는 중인데 그녀는 조금씩 넘어오는 것 같기도 하면서 돈을 제가 다 낸다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요즘 사업이 잘 돼서 그 정도 돈은 무리도 아닌데 그녀는 정말 저를 많이 생각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보면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데 1억에 가까운 외제차를 원하고 나중에 사준다고 하니 잠자리 거부까지 하는 아내와는 정말 180도 다른 여성입니다. 그녀가 저를 생각해줄수록 그녀가 더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니다. 그녀가 마음을 돌려 필리핀 가서 같이 다이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밤마다 아름답고 만족하는 사랑을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 요즘 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심한 편이기는 하지만 제 아내처럼 너무 이기적인 아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은 지키되 저처럼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한 삶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로 인해서 그녀를 알게 되었고 아내와의 트러블로 그녀와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요즘은 사랑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